안녕하십니까. 손호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 주로 당뇨합병증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당뇨병하고 대사증후군이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둘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외국의 당뇨병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합병증의 문제점, 당뇨병의 예방 전략, 그 다음에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관계, 대사증후군의 진단, 관리 지침, 아마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국내병의 당뇨병의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개 2000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당뇨병의 환자를 한 1억 7천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2003년도 국제당뇨병연맹에서 전 세계 당뇨 환자 수를 약 한 2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2억 명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전부 개발도상국가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죠. 거기에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당뇨병이지만은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들까지 합하면은 한 6천만 명이 더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전 세계 환자 수는 약 2억 6천만 명이 될 것이다. 상당한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2030년경에는 한 3억, 한 4억 가까운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당뇨병이 주로 이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중국에서 당뇨병 환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늘어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50% 이상이 늘어났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44%,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당뇨병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난 한 20년간에 당뇨 환자가 한 1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당뇨병의 유병률이라는 것은 전 인구의 몇 프로가 당뇨병 환자냐, 아마 그런 내용인데, 당뇨 환자 수를 약 한 8%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 인구를 한 4,500만 명 잡으면은 한 4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당뇨병이 늘어나는 숫자가 한 50만 명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명 이상의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은 앞으로 한 15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걱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당뇨병의 특징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빨간 선이 젊은 사람들 당뇨인데, 대개 30대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1년에서 95년까지 보면 당뇨가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가 젊은 사람들 당뇨인데, 시간이 가도 별로 늘어나질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30대의 당뇨병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당뇨병이 왜 심각한가, 그 합병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은 조그만 혈관에, 미세 혈관에 오는 합병증, 큰 혈관에 오는 합병증,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미세 혈관에 오는 합병증은 잘 아시는 말초신경 합병증, 또 망막증, 신증, 그 다음에 다리에 오는 궤양, 이런 게 주로 주된 문제가 되고요. 대혈관 합병증은 아까 조금 전에 강의 들으셨겠지만은 관상동맥 합병증, 협신증,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뇌졸중, 뇌혈관, 또 팔다리 혈관이 막히는 말초혈관 합병증,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이제 당뇨병에 동반되기 때문에 큰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는 경우, 망막증이 오게 되면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 됩니다. 실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 또 당뇨병성 신증, 콩팥에 오는 합병증은 만성 신부전증의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인공신장실에 가보면은 그 중에 약 절반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이제 콩팥이 망가진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당뇨병 신경합병증은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 팔, 다리가 저린다, 화끈거린다, 아프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비가 돼버리죠.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오고, 특히 위험한 것은 이 자율신경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위도 마비가 되고, 갑자기 호흡이라든가 심장마비로 돌연사,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자율신경합병증은 대개 머리부터 모든 부위에 다 침범을 하게 되죠. 심장에 가게 되면은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죠. 또 일어날 때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하는 경우 있죠. 기립성 저혈압, 또 위나 장이 마비돼서 식사를 할 수 없고 먹을 때마다 자꾸 토해내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심한 설사도 오고, 또 방광이 마비가 돼서 소변을 못 보게 되죠. 방광에 소변은 꽉 차 있지만은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리가 붓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관절도 망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혈관, 큰 혈관에 오는 합병증인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관상동맥 합병증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부전, 결국은 갑자기 사망하게 되죠. 이런 문제. 뇌혈관에 합병증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경색, 뇌졸중, 중풍이 많이 오게 되죠. 또 다리 혈관에 올 때는 다리 혈관이 좁아지든가 막혀가지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할 경우가 있고, 다리가 결국은 궤양이 생기고 아주 나쁠 경우에는 절단하게 되는 수가 많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뇌졸중이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뇌졸중이 더 오게 된다. 또 심장질환도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가 더 오게 된다는 거죠. 또 다리를 절단할 위험성도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15배 정도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당뇨병 합병증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들이 대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60, 70%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은 이런 뇌졸중이라든가 심장질환, 이 당뇨병 그 자체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통계청에서 보고한 결과 보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5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그 당뇨병이 5번째 사망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뇌혈관 질환도 많은 경우에 당뇨병 때문에 오게 된 거고, 이 심장 질환도 당뇨병 때문에 심장 질환이 오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은 같은 걸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의 2번째, 3번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사망률도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자꾸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서 한 24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망하는 원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그 동맥경화증이란 것은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관이라고 치면 이게 혈전 핏덩어리들이 전부 혈관 안을 꽉 채우고 있죠. 그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이런 혈관들이 뇌혈관이 좁아지든가
막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중풍이죠. 심장 혈관이 좁아지든가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 되고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합병증을 따져보면은 당뇨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의 절반 이상은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다. 근데 이런 당뇨병에서의 이런 심장 혈관 질환은 정상인보다도 2배에서 4배 이상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이 되면 일반 사람들은 흉통, 가슴이 막 아프고 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게 되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무통성 심근경색증, 심장이 아프지 않으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당뇨병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이 보통 사람들보다 3배, 5배 이상 많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다리, 팔다리를 절단할 위험성이 정상인의 한 15배까지 높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합병증이 생기면은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계속 나빠지고 합병증을 더 이상 안 나빠지게 완전히 중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합병증은 심각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겁니다.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또 합병증을 예방을 못했더라도 가능하면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당뇨병의 문제점이 당뇨병 때문에 우리가 의료보험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한 20%가 당뇨병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3조 3천억 원이 지금 당뇨병 때문에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체 의료비의 한 5분의 1, 2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당뇨병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얻고 있다. 아마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한 1,300억 불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게 매년 당뇨 때문에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이 무섭기 때문에 당뇨병을 아마 애초에 안 생기게 예방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게 저희 희망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대개 3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예방, 두 번째는 2차 예방, 3차 예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차 예방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미리 우리가 치료를 해서 아예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지. 그게 1차 예방입니다. 근데 2차 예방이란 것은 당뇨병은 예방은 못했지만은 당뇨병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서 합병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2차 예방이 되겠고, 그 3차 예방은 합병증 생겼지만은 그걸 가능하면 빨리 발견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3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 중에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아마 1차 예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2차 예방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차 예방인 경우에는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고혈압을 아주 철저하게 치료하고 고지혈증이나 비만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당뇨병이 안 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당뇨병이 이미 생긴 분들은 혈당, 혈압, 고지혈증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면은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쪽에서는 이제 합병증이 이미 발생하셨으면은 그 전문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금 더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당뇨병을 1차 예방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가,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 뭐 우리 어머니도 당뇨다, 우리 형님도 당뇨다, 뭐 우리 누님도 당뇨다. 그러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당뇨병이 잘 생기는 그 인종이 있어요. 당뇨병이 잘 생기는 민족들은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들, 그 남미 사람들, 또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당뇨병이 잘 생기는 인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당뇨가 잘 생길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임신 때 당뇨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 또 아기를 낳아보니까 4kg 이상 아주 큰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은 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잘 아실 텐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아주 낮은 사람들, 정상보다. 그 다음에는 피 속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있는데, 중성지방이 250보다 아주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혈당이 정상보다 약간 높은 사람들. 그래서 정상 혈당은 공복이 100 아래입니다. 당뇨병은 126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상 100보다는 높고 당뇨 126보다는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공복 혈당이 110이다. 그러면 당뇨병은 아니지만은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뇨 검사를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물론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당뇨병에 걸릴 고위험군이냐,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대사증후군이란 말을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당뇨병에 올 수 있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처음 알려진 것이 88년도에 알려졌는데, 실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되면은 대개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비만이 있는데, 배만 나오는 비만 있죠. 복부 비만. 그 복부 비만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복부 비만은 어떤 사람이 잘 오느냐 하면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운동 안 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과식을 자주 하는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 오게 되죠. 복부 비만이 오게 되면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도 오게 되고, 동맥경화, 뇌졸중도 오게 되고, 고혈압도 오게 되고, 심장질환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 당뇨병은 모두 다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계가 된다. 그 인슐린 저항성은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한테서 잘 온다. 복부 비만은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고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당뇨병도 만들고 고혈압도 만들고 심장질환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되겠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려면은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저절로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만이 있고 고지혈증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심혈관 질환이 오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이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을 미리 안 오게 하면은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압도 예방할 수 있고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을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려면 되게 첫 번째 중요한 게 허리 둘레를 재보시면 돼요. 허리 둘레, 이제 자기 허리 둘레를 재서 남자가 허리 둘레가 90cm, 여자가 허리 둘레가 85cm가 넘으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허리 둘레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 90, 여자 85cm 이상이면서 피 검사를 해서 중성지방이 150이 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이 되든가,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든가, 혹은 혈당이 공복이 100 이상이면은 5가지죠.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다. 뭐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재가지고 내가 대사증후군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이제 빨리 치료에 들어가면은 당뇨병이나 혈압이나 심장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미국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3%가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나이를 우리가 관심 있는 40대, 50대, 60대를 보게 되면은 50대를 보게 되면은 미국 남자의 한 3%, 미국 여자의 한 30% 이상이 그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30%라는 것은 10명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이제 충주시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5,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건 40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40세 이상 남자들의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많은가 보니까 여기 26.3%입니다. 그러니까 26이면은 약 30%인데 대개 10명 중에 한 2~3명은 대사증후군이다. 40세 이상. 여자들은 40세가 넘으면은 무려 40%입니다. 여자들 40세 이상 부인 10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4명은 대사증후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결국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아마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걱정이 되죠.